치킨. 네. 오늘 왜 평소답지 않은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이 모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게스트 분께서 아시다시피 분장으로 유명한, 분장이라는 가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질 수 없어서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혼자 나 홀로 리얼 웨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아재고고 진격의 아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전직 전투기 조종사 F-16을 운영했었습니다. 나머지 소개는 하면서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진격의 아재님 모르시는 분이 드물 거예요. 진짜 요즘 그 밀떡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유튜버죠. 막 뜨거워 막. 그런가요? 막. 예. 아우. 전문 분야인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동전, 걸프전 등등 현대 항공전사까지 아주 빠삭하게 알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예. F-16 전투기 조종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다고요. 22년 차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F-16이 22년 차가 아니고요. 제가 군 생활을 22년 차를 했고 예. 그 주력기를 F-16을 모았죠. 예. 마지막까지 F-16을 조종을 했었습니다. F-16만으로도 거의 2,000시간 넘게. 네, 2000시간은 좀 안 되고요. F-16은. 오래 하셨네요. 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신 게? 이제 F-16, KF-16이긴 한데 예. 대한민국 공군에서 정찰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정찰파들을 다 이제 RF-16을 RF-16. 예. F-16 계열이면 KF-16이니까. 네네. 우리 공군의 현재로는 제일 숫자가 많은 전투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주력 전투기라고 하죠. 그렇죠. 주력이죠, 이제. 예. 아무래도 자부심도 아주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게 주력이라는 것은 대수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전투가 시작이 되면 가장 많은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혹자는 이제 F-15K가 주력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F-15K는 주력이 아니라 가장 하이급 전투기를 얘기하죠. 그렇죠. 가장 주력은 아직까지 KF-16입니다. 그러나 F-21이 나오면 그 자리에 아마 주력을 내주겠죠. 그러면 서로의 콘텐츠들도 보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이 리얼 웨폰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채널보다 무기체계 부분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좋은 채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무기체계를 되게 좋아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항공기만.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엄청난 무기를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역시 제가 어려서부터 플래툰을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만나뵈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아니, 저도 아재님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역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 그런지 이 깊이가 달라요. 역시. 그리고 확실히 어떤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잘 풀어주시는 게. 영상 보시다가 전투기가 택시라는데 캐노피가 열려있다? 이거는 에어컨 없는 겁니다. 확실히 그 전문 유튜버로서 아주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모자도 멋있는데 덕담도 감사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이 항공기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찐 전문가가 오시니까 이제 든든합니다. 오늘 이 두 아재의 케미, 정확하게는 아재 한 분과 닭 한 마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제 각국의 영공 침범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 간 긴장이 극대화되고 있죠. 뭐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아주 높은 민감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죠. 이제 올해만 해도 뭐 굉장히 많았죠. 가장 민감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우는 2021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해도 20차례 넘게 중국이 대만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는데요. 空指的中共军机注意，你已进入我空域，你想我非常安全，立即回转脱离。 이 영공 침범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히 공군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뭐 이제 예비역 신분이라고 하시지만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여전히 남일 같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비상출격하던 생각이 자꾸 나죠. 그때 어떻게 뛰어가고 막 화면에서 많이 보셨죠. 조종사도 막 달려가고 비행기 그렇죠, 올라타고. 예. 자, 이제 영공 침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가야지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영공은 일단 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역이죠. 영공 침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항공식별구역 아디즈. 우리는 이 카디즈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자주 나가보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 우리가 보는 뉴스나 외신에서 보면 영공 침범이라는 얘기를 많이를 해요. 많이 하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공 침범을 한 게 아니라 아하. 아디즈를 진입을 한 거죠. 음. 왜냐면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가면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영공을 그렇죠. 침범한다는 거는 적댕이가 된 거예요. 그건 전쟁이죠. 진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모든 보도가 침범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아디즈라는 것은 우리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국제법의 효력을 못 받아요. 공해라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죠. 아하. 다만 영공 침입 이전에 아디즈가 있는 이유는 방공식별을 위해서 완충구역을 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서 적의 의도, 적의 기종을 알아야 영공을 못 들어오게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아디즈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유격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예. 대신 차이나 차디즈 있고요. 예, 예. 재팬 자디즈도 있어요. 그쪽도 일방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예. 니네가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요격을 할 것이다. 먼저 경고 방송에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남쪽 이오도 쪽에 보면 삼국의 자디즈, 카디즈, 자디즈가 중첩구역이 생겨요. 아, 겹치는구나. 예, 이래서 분쟁의 소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단은 아디즈의 개념과 영공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아디즈구에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마찰이 생기던 그런 순간을 체험하신 어떤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영공 침범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카디즈 진입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났나요? 네, 많이 늘었죠. 이게 안 그랬었는데 일단 러시아 쪽에서 동해로 들어오는 카디즈 진입 사례가 많았었는데 예. 이제는 중국 쪽에서 진입하는 사례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쪽 그리고 이어도 쪽 그리고 횟수가 한 대가 아니라 이제는 편대 군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좀 공군뿐만 아니라 합참에서도 그거를 주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뭔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법적으로 효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외교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력을 많이 하죠. 예. 이게 영공 침범하고 아디즈 진입 시에는 아무래도 대처가 다를 텐데.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가능하신지 혹시?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이제 경고방송을 하죠. 경고방송. This is 뭐 코리아 카디즈다. 들어오지 예. 마라. 요격될 것이다. 계속 경고방송 계속 합니다. 예. 그래도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요격기가 가서 빠른 시일 내에 가서 붙죠. 예. 더 못 들어오도록. 더 못 들어도. 예, 그러면서 같이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예. 서로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또 위협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서 사진도 찍고 네가 들어왔다는 걸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영공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진로 방해를 하고 위협 사격도 합니다. 그래도 안 가면은 그 의도를 봐서 예. 적대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교전까지도 가능하죠. 아주 딱 보기에 뭐 진짜 무장한 공격기 이런 식이면은 무장이 있다면 위협의 그렇죠. 소지가 이건 뭐 있는 거죠. 확실한데 문제는 그냥 비무장으로 보이는 초계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프겠네요. 진짜. 그래 대부분 정찰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영화 보시면 탑건 1에 예. 예. 두 전투기가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손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건 이제 교전 규칙이 평시기 때문에 서로 침범을 못하도록 대응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손가락은 안 쓰고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아, 되잖아요. 그렇게 절대로 위협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어떠한 기동도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전투기들은 기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협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 현장 지휘관인 전투기 조종사가 내가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투를 할 수도 있죠. 아, 근데 상대가 톰 형님이면 못 싸우죠. 그렇죠. 토명님이 좀 늙으셔서 지금 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이 진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보통 출격 횟수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됐나요? 이게 한 달에 몇 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을 하고 아이고. 네 그리고 서쪽에 있었다 동쪽에 있었다 예. 여러 비행단에서 다 띄우죠. 왜냐하면 적의 정찰기가 한 대라고 해서 한 대만 띄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개 분대 이상이 떠서 중첩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정찰기들이 오래 날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전투기들이 이제 연료가 좀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전투기가 다시 대응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종사들이 거의 하루에 아 오늘도 떴구나. 옛날에는 그러면 거의 쉬었는데 예. 또 떠? 이제 그런 일들이 아이고야. 생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독도 영공 침범 가능성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요새 크잖아요. 예. 아무래도 되게 작은 섬이고 네, 하다 네. 보니까 2019년도에 꽤 큰 사건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서 이 군용기는 독도 쪽으로 비행하더니 이번엔 아예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군용기가 등장한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우리 측에서 대응 사격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을까요? 카디즈를 진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카디즈 내 중간에 독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독도는 섬이지 않습니까? 예. 섬으로 무한대까지 우리의 영공이에요. 예. 이 항공기가 적의 항공기가 그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된 거죠. 이거는 카디즈의 진입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여기서 나가라 다 하고 안 나갔기 때문에 경고 사격까지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독도면은 그 아무리 작다 그래도 12해리 범위잖아요. 네네. 진짜 작은 범위일 텐데 그 범위에서도 나가라고 경고를 했어도 안 나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총소사 될 때까지 안 나갔다는 건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대부분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들이 공군이 아니라 해군입니다. 해군에서 원하는 게 전파 수집을 많이 해요. 야, 그러다 보니까 그 루트를 계속 오는 거죠. 예. 너희는 붙어라. 나는 알아. 내가 할 길 간다. 지난 11월에도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이 카디즈에 또 진입했죠. 네. 근데 이게 진입할 때마다 당사국에 미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원래는 알립니다. 예. 작전사령부에 항공통제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예. 거기서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일본의 항공기들은 카디즈 어디 이렇게 지나갈 때 통보를 하고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봐요. 예. 아, 이 항적이 몇 시에 오겠구나. 아, 어떤 항적 뭐구나. 그리고 대응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들어오면 하지만 그 옆을 지나간다고 근처만 와도 통보를 하고 갑니다. 아, 우리가 그 근처에 있으니까 크게 놀라지 마라. 아, 예. 넘어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레이더가 멀리서 포착을 합니다. 예. 내려온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죠. 아이고. 비상대기 어디 준비하고 카디즈 진입 전에 우리가 가서 대응을 해서 못 들어오게. 목표는 그겁니다. 근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붙어서 영공 쪽으로 못 오게 하는 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작전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 중국은 통보를 안 합니다. 야, 우리나라도 통보를 하고 지나가고. 예. 예를 들어서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얘기 들어보셨죠? 알죠. 예. 대한민국에서 대구 기지에서 떠서 알래스카까지 갈 때 일본의 자디즈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걸 예.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다 얘기하고 가죠. 그죠. 그래도 대응을 합니다. 그게 군이죠. 그죠? 예. 얘기하고. 그런데 안 하고 온다는 건 얘기가 다르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상황이 안 하고 오는 러시아, 중국의 군용기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군용기와 중국 군용기가 모여서 연합작전을 하네요. 아휴. 이게 새로운 향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신경 굉장히 쓰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통보 없이 아주 무례하게 아디지 진입한 다음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군은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외교적으로밖에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무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무관을 초치하는 와라. 근데 왜 자꾸 들어오느냐? 그리고 국방부에서 초치를 하는 그런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대한민국 공군회의 또는 군회의 때 그런 거를 상정을 해서 오지 마라 제발 얘기를 해도 들어옵니다.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디즈에서 만약에 이런 대응 사격 저희도 그런 게 한번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침입한 타국의 항공기가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면 이거는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건가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게 어떻게 돼? 세계 최고로 숙련됐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조종사도 저렇게 긴장을 하면 합니다. 관제사 UFO인가? 야, 이게 F-117이었나? 그때 당시에